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총경제사 천원잉은 지난 5월 30일 중국에서 열린 미중 포럼에서 중국이 러시아식 서방 제재에 직면하면 베이징은 반드시 대만을 탈환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TSMC를 수중에 넣겠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만 왕딩위 의원은 능력이 없으면서 이웃나라를 침략해 기업을 점유하려 한다면 강대국의 가장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무역, 금융, 외환보유고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모스크바에 전례 없는 가혹한 제재를 가해 크렘린궁의 경제와 명성에 파멸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베이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때 대만을 급습하여 서방으로부터 베이징이 유사한 제재를 받으면 중공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중공 정부에 건의하는 듯 했습니다. 천원잉은 미중 포럼에서 서방이 러시아 제재처럼 중국을 파멸적으로 제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대만을 탈환해야 하며 특히 산업사슬,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서 본래 중국 소유기업 대만 TSMC를 중국이 반드시 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설계와 생산 공급망의 중심이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3나노 공정은 첨단 군용 및 민간 전자제품에 필요한 웨이퍼의 핵심입니다. 현재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도 미래의 첨단 무기와 민간 제품 개발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웨이퍼의 세계 최대 구매자이자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의 첨단 반도체 웨이프 검수 정책으로 미국 기술과 관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중공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력을 다해 자체 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검수 정책에 얽매여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수준은 대만의 TSMC보다 몇 세대 뒤떨어져 있습니다. 천원잉은 TSMC는 미국으로의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 공장 6개를 건설하려 한다. 우리는 절대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원잉의 발언은 각계각층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민주진보당 왕딩위 의원의 비난과 조롱을 샀습니다. 왕딩위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원잉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침략과 도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딩위는 중국의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학자의 발언으로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된다. 경제학자들이 공급망을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 공급망의 협력, 기술, 부품과 원자재가 매우 정밀하게 분업화된 것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원잉은 풋내기나 알려지지 않은 학자가 아닙니다. 바이두 백과에 따르면 천원잉은 10년 연속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 총리 담화와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업에 참여했으며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중요 문서 초안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왕딩위는 무력으로 공격하는 순간 분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TSMC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망상적 시도는 중공의 무지와 오만 침략주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경제적 이익이 세계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5일 중공 국무원은 방역 구불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방역 요원이 허가 없이 독단으로 폐쇄, 격리, 이동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동 제한 등 9개 이상의 방역 조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불준은 사실상 방역 제로 정책으로 방역 요원의 권리 남용이 빚어낸 사회적 혼란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하이 관영 매체 펑파이 신문은 다음 날 국무원에 이어 사설을 게재하여 구불준 정책에 호응하고 장시성, 안의성 등지의 통제 완화 조치를
과감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설에서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는 매우 어렵다며 경제시장 안정화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급 정책 결정 부서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여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사회 경제 활력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석 언론인 리무양은 국무원의 구불즈는 시진핑이 강조한 제로 정책과 양립할 수 없고 심지어 도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두 정책 중 하나는 리크창이 대표하는 경제 수호파와 시진핑이 이끄는 방역 제로파다. 구체적인 시책의 조율과 통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권력 투쟁도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중공 최고 권력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는 중공 각급 관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중공 고위층의 대란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난하이에서 이미 2개의 권력 중앙이 출현하여 중난하이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산하잡지 중국기율검찰감독지에 정교한 이기주의를 버리다 라는 문장이 한편 실렸습니다. 문장에서는 정교한 이기주의, 박진감 넘치는 연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가리는 데 능하며 탐욕의 본성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반 리크창에 대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문장에서 인용한 역사의 대표적인 두 인물은 모두 리성을 가진 재상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리크창은 리홍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장에는 또한 학자형을 직접 언급하며 명문학교 졸업 관료를 거론했는데 다양한 단어가 중공 현 총리 리크창을 연상케 합니다.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대의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운다며 리홍장을 암암리에 비판하여 반 리크창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시진핑은 재선을 위해 인사를 강화했습니다. 얼마 전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된 리슈레이는 시진핑 측근입니다. 6월 7일 시진핑은 신화통신 사장의 푸하를, 신화통신 편집장의 류엔송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펜을 쥐고 중공 사상의 핵심을 계속 장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